근데 평소 때는 아침밥 먹고 싹 치우면 바쁠지 않을 땐 여기 앉아서 여기 커피 놓고 싹 마셔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 풍경을 보면서 이게 안 맞네. 앞에 풍경을 보면서 초록이 무성하구나. 계절이 벌써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계절을 느끼면 참 좋더라고요. 이제 겨울에는 쌀쌀하면 여기 위에 지금 히터가 보이잖아요. 히터를 이렇게 양쪽으로 켜고 군고구마를 또 여기에서 먹어요. 계속 여기는 먹는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종종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 이 정도?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다르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이번 주에는 자주 못 뵀어요. 오늘 쪽이 좀 바뀐 이유가 제가 우리 매일 스튜디오나 아니면 거실에서 찍다가 이렇게 썬룸인데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나와봤어요. 여기 지금 잠깐만요. 모기장이 있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 뒷마당에 있는 나무거든요. 그런데 뭐 나무를 보시라는 것보다는 벌써 나뭇잎 색깔에 단풍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색이 변하고 있구나. 가을이 다가오고 있구나. 덥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8월 초, 중 되면은 입추가 또 시작될 텐데 옛날 사람 입추. 그래서 이제 가을이 좀 오니 매미 소리가 들리고 덥기는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우리 무더위를 잘 견뎌내고 건강히 잘 지내시고 저렇게 단풍도 보여드리고 하고 싶어가지고 잠깐 썬룸으로 나와봤어요. 그냥 이게 제가 사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손님으로 모시니 조금 치우긴 했어요. 그래도 그냥 그래요. 오늘은 여기에서 편하게 우리 이걸 궁금해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결혼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예전에 그 힐링튜브 초반에도 결혼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셨는데 이게 참 지금 그러실 것 같아요. 빨리 말해! 잠깐 여러분 차나 커피 가지고 오셔서 편하게 이야기 우리 사랑방에서 수다 나누듯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야기하기 전에 다시 결혼하시겠어요? 이제 기혼자분들은? 내가 딸이 있다. 그러면 그래 딸아 결혼은 하는 거란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왜 이래? 벌써 답 깔아놓은 것 같은데. 아니면 그래 하지 말고 너 혼자의 싱글 라이프를 완전히 즐겨 이런 쪽으로 가시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같이 의견을 좀 밑에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일방통행인 건 재미가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리아리 아버지도 독신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명이 전 세계 왼수여서 만났나 봐요. 한국 나이로 30이 넘어서 결혼했거든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냥 여성은 결혼을 하지 않고 내 능력이 있다면 그냥 내 능력을 한껏 펼치면서 살고 싶다. 저는 이게 강했어요. 특히 이제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고부 갈등이 좀 심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50이 이렇게 넘어가는 선에 있으면은 고부 갈등 하면 또 나오는 그 값이 있어요. 히스토리가 어떻겠다. 다 설명드리기에는 그렇고 이런 개인적인 부분은 알고 보면 저만의 이야기에서 끝이 아니라 또 부모님의 이 뒷배경에 이런 거는 좀 삼가하면서 제가 조심스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결혼의 그 대상, 내가 배우자로 봤던 그 첫 번째 조건이에요.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다의 부모님을 봤어요. 그 부모님이 굉장히 긍정적인지 그 중에서도 시어머님 자리를 정말 저는 눈여겨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온화한 어머님을 바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떨어져 있고 간섭을 많이 안 하는 분, 이런 거를 찾았는데 다행히 여차여차 해서 그런 분을 뵙게 된 거죠. 물론 부부라는 게 저도 아직도 리아리 아버지랑 투닥투닥하고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
배웠고 맞지 않는 부분 많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거죠. 아이고 불쌍하다. 댁도 늙고 나도 늙고 하면서 전우애로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뭐 그렇게 막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 이런 건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무엇보다 그 부모님들이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적절한 거리와 선을 지키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배우자감으로 괜찮겠다. 이런 집안이면 괜찮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삼형제 중에 막내인데 이제 제가 없는 애교? 제가 애교가 상당히 없는 사람인데 남자 성격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좀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세심한 거를 잘 챙기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니 그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다정다감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결혼해서 살면은 그 좋았던 게 다 반대로 복병이 된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다정다감함 그리고 잘 챙겨주는 세심함은 예민해. 왜 이렇게 잘 삐져?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참견을 많이 하고 이렇게 작은 것까지 해야 돼? 뭐 이런 그런 단점으로 바뀌기도 하죠. 여튼 그 중에서 제가 남편을 또 굳이 그 많은 후보들 중에서 선택을 했던 이유는 유머러스. 그 유머 감각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렇게 위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들이 다 닥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렇게 한 번 팡 하고 웃게 만드는, 뭐 저도 좋았으니까 웃었겠죠. 근데 그 웃게 만드는 그 재주가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사람의 좀 유연성, 그러니까 대처 능력 이런 걸로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웃으면은 그냥 있더라고요. 그런 고생들을. 그때는 제가 아무래도 저희 엄마를 뵈면서 엄마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너무 어린 나이에 그 순수함과 여성으로서 내가 펼칠 수 있는 꿈의 날개가 좀 빨리 꺾인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참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이럴 때 저는 엄마를 굉장히 많이 챙겼었어요. 엄마가 또 다른 저로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24살일 때 엄마의 24살은 이랬어야 됐는데 너무 아름답고 찬란하게 피었어야 할 그 여성의 시기에 너무 빨리 아이들의 엄마가 됐었고, 기저귀, 똥기저귀 빨고 또 시댁 식구들 챙기고, 우리 할머니 시집살이 장난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저희 아빠가 또 사형제 중에서 장남이세요. 다 여러분 답이 나왔죠? 지금도 아빠 너무 좋아하고 아빠랑 저랑의 사이는 좋지만은 부부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자식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얼만큼 인생을 사신 분들은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자세히 안 해도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엄마의 모습을 제가 더 보면서 어떤 커리어적인 성공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때 당시에 골드미스가 또 유행이었었거든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내 거는, 내 길은 반드시 내 방은 챙겨둔다. 이런 게 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만 너무 의지를 하면은 남편이 어느 순간 이제 나와 이 거리가 벌어졌을 때 내가 무슨 길 잃은 사람처럼 방황을 하기는 싫어. 이런 거죠. 그래서 여튼 미국을 오게 됐는데 기가 막힌 그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하게 돼요. 저 열심히 모았던 돈을 이렇게 홀라당 말아 잡수셨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눈높이가 완전히 떨어지고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이거를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큰 소리 치고 맞고 내가 꼬꾸라져도 다시 일어서고 싶더라고요. 정말 다시 일어서고 싶어서 회사를 다시 이력서를 내서 들어갔고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력서 내고 인앤아웃도 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파트타임으로. 그래서 막 그 미국인과 인터뷰를 보고 로펌도 많이 갔고요. 근데 이렇게 많이 겪으면서
아, 미국에서의 이 사회가 어떻겠구나를 더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절호의 기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래요. 떨어졌지만 그냥 겉보기에는 그때 한번 다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더 성장의 기회가 됐던 거죠. 그때에 이제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 말고 이제 제가 다른 후보자들, 그들은 제가 후보자가 아닐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 후보자들 괜찮은 남성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데이트도 해보고 뭐 이렇게 만났는데 남편이 가장 좀 이렇게 말하면 그럴까? 야심이 없어요. 저희 남편은 순한 맛.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평화로운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가. 그리고 이제 저 그때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멘토 같은 언니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딱 3명을 두고 나름 저울질을 했단 말이에요. 이 3명이 이제 대시도 하고 저도 괜찮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가족 관계를 제가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가족 관계, 그리고 형제 관계, 뭐 이 사람의 이제 됨됨이, 뭐 저는 솔직히 뭐 학력이나 이런 거를 잘 보질 않아요. 그런 백그라운드보다 건강함,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다시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센 편이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3명을 두고 봤을 때 저랑 그 친했던 멘토 언니가 저희 남편을 보고 가장 잘 어울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금은 언니 열받을 때 많죠. 언니 왜 그랬어? 이럴 것 같은데. 예, 그 언니가 저희 남편을 비유를 하기를 화려한 하이힐 같은 사람을 만나지 말고 오래 갈 수 있는 운동화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때 뭐가 씌었었는지 진짜 언니 말처럼 만날 때마다 그냥 편한 거예요. 편하면은 오래 갈 수 있겠다. 이 생각에 남편이 느닷없이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 무조건 해야 된다. 어머님 말씀에 따르면 후끈 달아올랐대요. 그래서 막 어머님을 쫄르고 결혼을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난리를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부인합니다만은 예, 그렇대요. 여러분, 저도 이야기를 하다가 목이 말라서 잠깐 물 한 잔 더 가지고 왔어요. 아니, 이게 이야기가 독백 형식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제가 하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카메라 뒤편에 계시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 생방 한번, 라이브 한번 할까? 생방 라이브 한번 할까? 막 이런 생각도 요즘은 들고 막 그래요. 오늘 이야기가 이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개인적으로 제가 잘 하지 않는 거를 아주 과감하게 제가 꺼낸 거거든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조심, 또 조심, 또 조심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인 이야기고 해서 뭐 오늘은 괜찮아. 근데 내일 당장 오늘 저녁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괜찮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행복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 내가 딸이 있다. 아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결혼해? 말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제 개인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밑에다가 같이 얘기 나눠주세요.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